가족 관련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겨레 신문이 이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강한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떤 성향의 신문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 선을 넘은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논지의 비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까지 등을 돌리면 이제 추미애 큰일 났습니다. 어제 동아일보는 이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민주당 총리실조차도 추미애 장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아무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등 돌리는 세력들이 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라임 의혹과 함께 수사 지휘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애당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서 친정부 성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도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사건 초기부터 내 장모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마라.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을 두고 한겨레가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19일 수사지휘서를 통해 검찰총장 본인 가족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제대로 진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온 겁니다. 한겨레는 이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부인 김건희 씨가 각종 전시회 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 등 3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가족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아예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배당됐을 때부터 윤 총장은 수사 지휘를 회피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사건은 전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규에 따라 검사 본인이나 사적 관계로 이해 충돌이 있는 사건은 담당 부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한겨레에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추미애는 윤석열 가족 사건을 들어서 이걸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 그 이상도 이하에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무리하게 윤석열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보도합니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수사팀의 책임입니다. 수사 상황을 보고도 받지 않는 윤석열에게 이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더구나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로 주례보고도 폐지될 만큼 윤 총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형상 윤 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왜 굳이 콕 찍어서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에 적어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추미애의 감정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정기 인사와 직제 개편 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검 한 간부는 수사지휘 대상의 라임 이슈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관련 내용을 적은 것은 총장 망신 주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란 말이죠.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게 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미제 사건, 진도가 안 나는 사건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한 40% 늘었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지금 추미애 장 지휘권을 발동하자 어제 밤부터 대검찰청 앞에는 꽃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이 배달돼서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전언입니다. 자, 이 화환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싸워서 이겨라 윤석열. 자, 이런 화환이 놓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중앙일보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분위기를 취재해서 나온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은 이골이 났다.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 추미애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렇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수사 등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힐 거라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당장은 본인의 권한을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꽃을 받아들고 22일 날 폭탄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젯밤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화한 30여 개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물론 보낸 겁니다. 화환에는 우리의 희망 윤석열 총장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검찰 으쌰으쌰, 총장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런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을 수사하라, 충청의 힘 윤석열,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검 정문에 윤석열을 응원하는 이런 화환들이 놓였다는 것은 길조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때는 화환이 아닌 엿선물을 받았습니다. 조국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앞으로 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문장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환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심경은 어떨까요? 자, 윤석열의 마음을 예상하는 그런 관측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즉각 수용했습니다. 의외의 카드입니다. 지난번 채널A 사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길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중재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 그래, 내 수사 안 할게. 그렇지만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에게 당부의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한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기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중앙이 보도했습니다. 자, 원래 윤석열은 특수수사통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추미애 등등에 의해서 번번이 막혔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중반기까지입니다. 이거 뭐 국정감사 기회를 얻어서 한번 사고치고 서울시장 선거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리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자, 지난 2월 라임 수사팀이 출범한 뒤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검사 파견, 증언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인력 충원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정권범죄 합수수사단, 합동수사단을 해체할 때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강행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는 정권의 공작에 윤석열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 라임 사건의 본질은 권력 비리 의혹인데 지금 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손보겠다고 추미애가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사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서울 남부지검이 맡는 게 옳은데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는지, 또 일반 고소사건을 주로 맡아 하는 조사 일부의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건 역시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몰랐다. 추미애가 지가 알아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좀 축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청와대도 적잖이 추미애의 행동에 걱정하는 듯한 표정도 보입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조라고 한 것이지 청와대 반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모양도 보입니다.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통하지 않았다. 지가 지멋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와 암묵적 공감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권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이런 거침없는 행동, 이게 올 연말의 정기국회 그리고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과연 민주당에 좋기만 한 것일까? 역풍은 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추미애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 어쩌면 내년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야당의
선물을 안겨다 줄 그런 키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 여권은 겉으로는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가는 중도 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민주당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8일 삼청동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석열의 측근들을 또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의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전략 전술을 세워야 하는데 추미애가 막 지르는 바람에 우려스럽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자,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미애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스치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민주당 내부의 속사정을 이렇게 전한 것을 보면 지금 총리실 정세균 총리도 아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이 아닐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민주당 대표 시절 추미애는 상당히 당의 방침과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추미애와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당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총리실과도 의논하지 않고 막 지르기 때문에 독불장군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총리실은 장관들을 지휘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은 정세균 총리는 적어도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오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를 했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 거물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작심하고 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Thank you very much. 웰컴입니다. 추미애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이재명 다 제치고 추미애가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부각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치고 검찰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렇게 동아일보의 고위 관계자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우상호 등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쯤 옷을 벗고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까지도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들은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들이 볼 때도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들이 볼 때도 도를 지나쳤다.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일어나라. 분연히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전직 장관, 총장들입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민주당의 속사정 지금 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그대로 지금 추미애의 위상과 관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우리는 보고받지 않아 이것도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동안 김봉현의 말을 듣고 18일
법무부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법무부 입장문은 김봉현 전 회장의 말에 기반하여 윤석열 총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나 다름없다. 이 법무부 입장문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검 검사들은 이거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 관계자와 추미애 장관을 고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대신해서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검찰청의 호위,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정권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과 추미애와 윤석열이 대충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이 비리의 몸통으로 보이는 김봉현 전 회장의 말만 믿고 이렇게 수사하는 검찰 쪽을 오히려 감찰하겠다, 수사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장관의 속셈은 뭘까요? 강기정 전 수석을 수사하던 검사는 형사 6부 담당 부서에서 형사 4부 서울남부지검 발령에 따라서 배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정권을 봐주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고발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논리로 추미애 장관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게 액션으로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자, 이 고발장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쩌면 반박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은 오늘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참여한 법무부 직원들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법무부가 지난 18일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다. 법무부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라임 사건 피의자 김봉현 전 회장을 3일 조사한 사실밖에는 없고 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서 검찰총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입장문의 최종 책임자인 이 추미애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진짜 이 법무부 입장문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 의혹에 대해 김봉현 전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장문이 나온 직후 대검찰청은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어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법세련의 고발의 취지에 맞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현 지검장이 대검찰청의 입장과 맥이 닿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일단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검조차도 그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검사 비위에 대해서 알고도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거 송사면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미 윤석열 총장에게 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보고를 했고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낸 이 입장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증언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평가받는 일선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최소한 실형,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이 추미애 사단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검사 간부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니 법세련의 고발은 대검찰청이 수사하면 됩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 입장문을 낸 법무부 공무원들은 큰일 났습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은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16일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정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 회식 참석 당시 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김진애 의원이 국감에서 3명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3명이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 어젯밤 이 3명이 현직 검사다 라임 수사팀에서 근무했다고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서 법무부가 이를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는 다급하게 입장문을 혐의로 추미애 장관은 이걸 자, 이 감사 보고서에는 대한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라임 수사 산자부 산업부 공무원들이 박탈한 겁니다. 일요일 밤에 이제 범죄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세련이 자, 이런 것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는가? 이제 추미애 장관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심야에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감사에 꼭 필요한 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밤 11시 24분. 이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들은 이제 줄줄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행위들에 대해서 야당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했겠습니까? 자, 이것은 범죄입니다.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문서 삭제 행위를 했습니다. BH에 보고되는 서류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애버린 분량이 엄청납니다. 자, 이런 일을 벌이고도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장관의 지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과연 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공무원들이 다 양심선언을 하고 다 이실직고를 하면 이번 감사원 감사는 청와대 산자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고 하자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이 오지 않을 일요일 밤 11시 30분 심야에 정확히 24분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밤 11시 24분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자, 당당하다면 왜 일요일 밤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겠습니까? 남몰래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간부 A는 2019년 11월 감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 등 부하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증거자료 삭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직원은 평일에는 다른 직원의 눈이 있으니까 작업을 하지 못해서 12월 1일 일요일 밤늦은 시간을 틈탔습니다.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모두 122개의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들은 처음에는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문서부터 우선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 범죄를 위해 삭제 후 복구되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자 단순 삭제 키 사용을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삭제를 했으며 이후에는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과감성을 보였다고 감사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중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과정과 수법들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지의 구체적 자료 삭제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러면서 민감한 문서 우선 삭제, 처음에는 삭제 후 복구되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 후 삭제, 그러다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단순 삭제 방법 사용, 이후에는 폴더 자체를 삭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산업부는 BH 보고 문건도 삭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뜻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 등을 온나라 공문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7일과 28일 감사원의 감사관에게 이메일로 월성 1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소송 동향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2018년 4월 3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된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들을 누락시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을 감춘 겁니다. 자, 감사원은 이런 삭제 작업으로 인해 포렌식을 통해 에너지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 대통령 비서실 보고, 이런 문서 총 444개, 중복 파일 10개 포함 문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120개의 경우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감사원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감사원법 제27조 1항 2호 32조 1항 및 51조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소속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행위들은 전부 다 이 감사를 방해한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불법입니다. 자, 산업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등 공공기록물로서 중요성이 높은 전자문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 폐기하거나 파기하거나 은닉, 유출함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해를 하여선 아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공무원들은 이를 어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사 보고서의 문서로 구체적인 이들의 증거 인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야당은 오랜만에 문재인 정권에 유감없는 핵폭탄급 성명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자, 이 결과 감사원의 한국 수력 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 자,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덜쳐내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숲으로 돌아갔다.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 감아주기, 자료 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 자, 그러면서 최영도 원내대변인은 군사작전 하듯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제 감사 보고